네, 안녕하십니까. 자, 24년도 26회죠. 자, 우리 경비지도서 1차 과목인 민간경비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홀수 문제만 쭉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41번입니다. 자, 민간경비하고 공경비 개념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자, 공경비는 일반 국민들을 위하는 거죠. 대신 민간경비 같으면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공경비는 일반 국민을 대상해서 법 집행의 권한을 갖는다. 맞는 내용이고요. 2번입니다. 자, 비렉 또는 빌렉 이렇게 읽죠. 자, 비렉은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죠. 자, 세 가지 유형이라는 것은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경비원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유형은 자, 특별한 권한을 갖는 거죠. 자, 시민보다 더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자, 또 한 가지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죠. 자, 그래서 자, 빌렉은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시민과 동등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또 일반 시민보다 특별한 권한을 가진 민간경비원,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에요. 자, 2번은 맞았습니다. 자, 3번 우리나라 총경찰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으로 일단 틀렸네요. 틀렸고 강제력 행사가 가능하다. 이 대목도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 총경찰은 정확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입니다. 자, 민간인 신분으로서 한마디로 일정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 근무할 때 있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직법에 적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약간 중경찰관 신분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경찰관 신분으로 볼 수는 없다. 또 경찰과 똑같은 강제력 행사하기는 좀 어렵죠. 자, 어쨌든 3번은 잘못됐다. 자, 4번은 제한된 근무지역 내에서 경찰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는 민간경비원도 있죠. 맞네요. 자, 그래서 41번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경비 이론적 배경 중에서 우리 공동화 이론입니다. 자,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공동화 이론이라는 것은 말로 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경찰, 즉 공경비가 일반적으로 너무 업무 범위가 넓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인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메꾸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민간경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다. 자, 1번 민간경비 시장을 범죄 증가에 따른 직접적 대응으로 봤다. 이건 잘못된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공동화 이론은 공경비가 담당할 수 없는 공백, 한마디로 공동화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기서 민간경비가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호 보완적 관계로 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2번은 맞았습니다. 경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을 민간경비가 보완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2번은 옳은답이 됩니다. 자, 3번이죠. 자, 개인이나 집단, 조직 등의 안전과 보호는 해당 개인 조직이 담당해야 된다. 한마디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스스로 담당을 해야 된다. 수익자 부담 이론입니다. 자, 그러면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 자, 치안 서비스 생산 공급이지요. 자, 치안서 생산 공급에 민간의 역할이 증대시킨다. 한마디로 치안 서비스 영역에도 민간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일명 민영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43번은 여러분 공동화 이론을 물어봤기 때문에 2번을 답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자, 민간경비하고 공경비 관계 나와 있죠.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은 하고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자, 김하나 군입니다. 자, 우리 김하나 양이
자, 공경비 주체는 틀렸죠? 영리기업이 아니고 공경비 주체는 국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자, 배성진 군이 이야기했죠. 자, 민간경비는 모든 시민을 상대로 이게 틀렸죠. 자, 우리 민간경비는 특정 고객, 의뢰인이죠. 그러니까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배성진 군도 틀렸네요. 자, 박서연 양이 아니야. 민간경비 특정 고객을 그래서 박서연 양이 맞았고요. 또 정수혁 군은 자, 민간경비는 법 집행 및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범죄 예방 업무를 보는 것이에요. 틀렸고. 자, 그래서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을 물어보니까요. 박서연. 자, 3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는 자, 고대 민간 경비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고대 민간 경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가 나오죠. 최초 국가경찰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최초 국가경찰이 보통 등장하는 건 사실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에서는 최초 국가경찰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법 집행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치안 책임자를 임명하고 해서 국가경찰이 기본 출발되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자경단원은 틀렸네요. 일반적으로 자경단원은 고대 로마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무장 수도경찰로 평가받는 것이 자경단원이에요. 고대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자,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는 안 맞죠. 자,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2번 함무라비 시대입니다. 자, 정부가 법 집행을 할 수가 있고 또 개인에게 책임을 부여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이 나오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법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3번 고대 로마 시대 나오죠. 자, 이때는 지배자가 통치하는 군대가 운영이 됐다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들은 최초의 자, 비무장 수도경찰로 간주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경단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요. 자, 4번. 온시시대 대표적인 경비 형태는 절벽 동굴이나 수상가옥 등 주거지를 이용한 방법이 주로 온시시대 땐 활용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자, 그 47번에 틀린 것은 1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4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9번은 자, 1번의 민간경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1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현대적 민간경비업에 출현을 맞이하게 됐다. 이것도 2차 대전 이후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2번. 1번의 민간경비입니다. 64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 자, 여기서 연도가 틀렸네요. 틀렸고. 자, 최초 투입됐다고는 평가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1번의 민간경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967년에 도쿄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자, 도쿄 올림픽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적 민간경비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드러나는 과정. 그래서 민간경비가 한번 인식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3년 뒤에 1970년 오사카 박람회입니다. 자, 오사카 박람회에서 일반적으로 민간경비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민간경비를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에요. 오사카 만국 박람회는 1970년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은 거기에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은 1980년대 초에는 자, 처음에는 한국에 먼저 진출합니다. 또 후반부죠. 후반부에는 중국에까지도 진출을 합니다. 또 4번. 일본의 민간경비는 시설, 공항보안뿐 아니라 핵연료물질 운반 등 폭넓은 분야로 발전을 하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49번에 틀린 것은 2번을 정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5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51번은 우리 경비원 등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죠. 이게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
자,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죠? 자, 기본교육은 여러분 40시간 이상입니다. 이게 38시간이 아니고 40시간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경비화법에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일반 경비원의 신인교육은 24시간이죠. 특수경비원의 신인교육은 80시간입니다. 또 청경찰로 임명된 사람이죠. 자, 2주간 7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 맞는 내용이고요. 1번이 틀린 게, 자, 경비지도사는 시험에 합격하고 40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5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자체 경비하고 계약 경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는 정리했던 것처럼 자, 자체 경비가 있고 또 계약 경비가 있다. 그러면 다 못한다더라도 6개 정도는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일반 자체 경비는 회사 내에서 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적 조직의 충성심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면에 계약 경비는 충성심이 좀 떨어진다. 또 자체 경비는 일반적 직업 안정성이 높다. 직업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이고 또 자체 경비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자, 반면에 계약 경비는 직업 안정성이 좀 낮고 또 비용도 좀 적게 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반면에 또 일반 자체 경비는 그래서 직업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이직률은 낮다. 자, 이직률은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체 경비는 직업 안정성이 높으면 이직률은 낮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반면에 계약 경비는 이직률이 좀 높다. 또 자체 경비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또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계약 경비는 이런 것은 다 높다. 이렇게 비교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틀린 걸 물어봤죠. 자, 자체 경비입니다. 자체 경비는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충성심이 높다겠죠? 맞고요. 또 2번 자체 경비는 계약 경비보다 결혼의 보충 추가 인력 배치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맞죠? 자, 계약 경비는 아무래도 우리가 교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보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자체 경비는 회사 직원을 채용하는 문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또 계약 경비는 전문성은 더 높죠. 그래서 전문성이 더 높다. 또 4번 계약 경비는 자체 경비보다 정해진 절차에서 소시 있는 경비 업무 수행이죠. 상대적으로 곤란하다. 소시 있는 경비 업무 수행 한마디로 객관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계약 경비는 자체 경비보다 객관성이 높죠. 곤란한 게 아니라 소신 있는 경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4번이 잘못됐습니다. 한마디로 소신 있는 경비 업무 수행은 것은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자체 경비는 객관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53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5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방범 경찰 활동이죠. 일반적으로 방범 경찰 활동의 한계 요인으로 나옵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요인인데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1번이죠. 자, 치안 수요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 한계죠. 2번. 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찰과 지역 주민 협력이다. 협력하는데 왜 방법이 한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협력한다는 이 말은 일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계 요인이 아니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자, 경찰의 민생치안부서 근무 기피 현상이 있다든가 또 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부족이죠. 이해 부족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55번에 물어보는 것은 한계 요소, 한계 요인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민간에 의한 방범 활동이죠. 옳지 않은 것. 자, 우리 민간이 행하는 방범 활동을 물어봅니다. 자, 민간은 자율 방범 때 의한다든가 시민단체에 의한다든가 언론 매체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교통단속이나 교통 위해 방지 활동은 경찰에 의한 치안 서비스죠. 여기는 우리 경찰에 의한 한마디로 치안 서비스다. 자, 그래서 자, 물어볼 문제는 민간에 의한 방범 활동을 물어봤죠. 자, 그러면 2번 틀린 게 2번은 민간이 하는 문제가 아니라 경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예요. 57번은 2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민간 경비의 조직 편성 원리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일반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위 조직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통일성 내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바로 조정 통합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일반적 전문화 또는 우리가 분업화 원리라고 하죠. 그래서 분업의 원리입니다. 특히 전문화된 원리는 조정 통합의 원리가 중요하게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층제 원리는 자, 아마도 직무죠. 직무를 권한과 책임으로 등급화시키는 겁니다. 직무 자체를 일종의 권한과 책임이죠. 책임으로 등급화시킵니다. 등급화시키면 한마디로 명령, 복종, 지휘, 감독 체계를 형성해내는 것이 계층제 원리다. 자, 명령 통일의 원리는 오직 한 사람 상관에게만 명령을 받고 그 상관에게만 보고하는 명령 통일의 원리입니다. 59번에 물어보는 문제는 일반적 업무가 통일성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조정 통합의 원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59번은 1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에 관한 설명이죠. 자,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하고 특수관이죠. 기계경비지도사 구분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특수경비원입니다. 자, 특수경비지도사만이 특수경비지도사는 없어요. 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지도감독이죠. 그래서 특수경비원은 관할경찰서 소속입니다. 소속의 경찰공무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그렇게 나와 있죠.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소방기관 간의 연락 방법에 대한 지도입니다. 이것도 경비지도사 직무에 들어가죠. 자, 3번은 맞았습니다. 자, 4번은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지도교육 또는 순회 감독입니다. 이것을 분기별 1회 들렸죠? 이것은 매월입니다. 월 1회 이상 실시를 해야 된다. 자, 끊임없이 우리 지도교육이나 순회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기별 1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 자, 고로 61번에 옳은 것은 3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자, 6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경비 위해 요소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죠. 자, 일반적 위해 요소에 관련돼 가지고는 자, 우리가 인위적 위해, 자연적 위해, 특정적 위해가 있죠. 자, 여러분들 자연적 위해입니다. 자, 여기는 자연현상에 의해서 야기되는 자연재해. 그래서 우리가 폭풍이 일거나 홍수, 지진 이런 게 전부 다 자연적 위해입니다. 자, 특정한 위해라고 나와 있죠. 저 특정 위해는 특정 시설물, 또 특정 국가 등에 따라서 성질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런 위해입니다. 또 인위적 위해가 있어요. 사람에 의한 위해입니다. 자, 인위적 위해라는 것은 우리가 폭행이 일어난다든가 또는 절도가 있다든가 그죠? 자, 또는 일단 사기, 횡령, 기타 등등 범죄 행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경비 위해 요소를 분석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위험도를 서열한다. 자, 이것은 틀렸죠. 일반적 경비 위해 요소 분석의 가장 기본 순서죠. 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경비 위해 요소를 인지하는 겁니다. 먼저 인지. 자, 그 다음에 서열화시키는 것이
일반적 위험도를 척도화시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 요소를 척도화시킨다. 척도화시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일반적 손실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실 가능성 등을 예측한다. 자, 그래서 봅니다. 우리가 위의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위험한 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척도화시킨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요. 자, 척도화시킨 다음에 이제 위험도를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자, 위험도 평가라는 것은 이제 손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큰 손실일 것이냐. 그래서 예상되는 그 손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비용 효과 분석이 있죠. 그래서 비용 효과 분석이 들어간다. 자, 이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위의 요소 분석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단계가 위험도를 서열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요소를 인지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4번은 위의 요소 유형에는 자연적 위해, 인위적 위해, 특정한 위해가 있다. 맞았네요. 그리고 63번에 틀린 것은 3번을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 6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65번은 우리 경비 계획을 수립할 때 순서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계획 수립의 순서는 가장 먼저가 뭐냐, 인지 단계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인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제가 틀렸고요. 자, 인지 다음에는 목표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목표. 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목표 설정 다음에 위의 요소를 조사 분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대안을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안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비 실시 평가가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단계는 인지, 그 다음에가 목표 설정이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죠. 자,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7번으로 갑니다. 자, 67번은 외곽 경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1번 하수구, 배수관, 매널수공 등이죠. 이런 점검은 경비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1번은 맞았고요. 또 2번이죠. 자, 외곽 경비입니다. 일반적 외곽 경비는 자연적인 장애물, 또 인공적 구조물 등을 이용해서 시설을 보호한다. 맞았고요. 자, 3번입니다. 자, 콘서트나 철사죠. 얘는 빠른 설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콘서트나 철사라고 하는 것은 군 부대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이죠. 육각형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철조망 칠 때 우리 콘서트나 철사로 하게 되면 설치가 빠르다. 또 그만큼 강력하다. 이게 콘서트나 철사의 기본 특징입니다. 육각형의 강철 철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3번도 맞았고. 자, 4번입니다.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죠. 자, 평상시에 개방,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를 평상시에 개방되어 있으면 아니 되겠죠. 평상시에는 당연히 폐쇄되어 있어야, 그러니까 잠겨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잠겨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경보장치 같은 거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만 사용하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폐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상시에 개방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0번 문제는 자, 시설물 내부에서 경비 요령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틀린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사무실 등의 출입문이죠. 자, 관계자들의 편리성, 자, 관계자들의 편리성 또 내구성입니다. 그걸 고려하면서 통제 관리가 필요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반입 물품뿐만이 아니라 자, 이렇게 들어오는 물품이죠. 뿐만 아니라 외부로 반출되는 물품 이런 것도 전부 다 검색과 관리가 필요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또 3번 자, 건물 내부의 중요구역 여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 여부를 고려해 가지고 경비 설계가 필요하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출입문은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론화하여 관리한다. 자,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내용이네요. 자, 출입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도에 따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중요도, 그 얼마나 중요하냐, 그 출입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요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등급화 시켜가지고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분하지 않고 이론에서 관리한다. 이것은 잘못된 지문이 되겠다. 69번에는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1번은 컴퓨터 부정 조작이지요. 자, 일반적으로 컴퓨터 부정 조작 항상 여러분 우리 자료 처리 영역에서 일종의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 처리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요. 자,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4가지는 여러분 입력 조작이 있고 또 프로그램 조작, 콘솔 조작, 자, 그리고 출력 조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조작은 입력될 자료를 조작하는 것이고요. 자, 프로그램 조작은 일종의 프로그램을 변경, 삭제 등을 하는 것이고요. 자, 콘솔 조작은 우리 기억 정보를 변경하는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출력 조작은 뭐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출력 자료를 바꾸는 거죠. 자, 메모리 해킹은 여러분 말 그대로 우리가 악성 바이러스죠. 자, 악성 프로그램을 심는다는 이야기죠.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가지고 메모리 해킹, 정보를 탈취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컴퓨터 부정 조작이 아니고 해킹입니다. 해킹.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물어보니까요. 메모리 해킹. 자, 4번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3번.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컴퓨터 부정, 즉 범죄 유형이죠. 자, 컴퓨터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하고 나옵니다. 자, 일반적 컴퓨터 범죄라고 불러지는 거죠. 자, 컴퓨터 부정 조작은 컴퓨터 범죄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자료의 부정 변개, 자료를 부정하게 변경하거나 고치는 거죠. 이것도 컴퓨터 범죄입니다. 소프트웨어를 파괴한다든가요. 컴퓨터 절도는 여러분 컴퓨터 범죄가 아닙니다. 자, 컴퓨터 절도하는 것은 컴퓨터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컴퓨터 절도는 절도기 때문에 절도죄입니다. 절도죄는 여러분 우리 재산 범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컴퓨터 범죄가 아니고 재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컴퓨터 절도다. 그럼 컴퓨터 범죄 유형이 아닌 걸 물어보니까요. 4번을 답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7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옳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를 끼워 있고 또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이 되면 그 명령어를 삭제해야 되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그 명령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리는 함정문 수법, 일명 트랩도 하죠. 그래서 함정문 수법이다. 그래서 일반적 프로그램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가는 것을 함정문 수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데이터 디들링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간이죠. 입력되는 시점에 입력된 최종 순간이란 말 나옵니다. 자,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 데이터를 즉 자료를 철치하거나 내지는 빼가는 형태를 말하죠. 자료를 절취 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데이터 디들링. 자, 스카벤징은 여러분 쓰레기 줍기라고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것을 스카벤징, 쓰레기 줍기 수법이다. 이런 말 쓰는 것이고요. 자, 스푸핑 나오면 여러분 기본 스푸핑은 우리 IP 주소라든가 자, 또는 이메일 주소죠. 자, 이메일 주소입니다. 자, 이런 것들의 변경을 가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변경해 가지고 그걸 조작해서 해킹 등을 해가는 것을 스푸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75번에 일종의 명령어, 프로그램 수정 명령어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것을 우리는 함정문 수법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7번은 융합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리적인 보안 영역, 관리적 보안 영역, 기술적 보안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2번. 자, 인력에 의한 투입 통제하고 통제. 자, 틀렸죠. 인력에 의한 것만 주력한다. 그래서 융합보안 형태가 아닙니다. 또 융합보안은 보안 인증이 물리적인 보안 인증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정보 보안 인증이죠. 통합적 관리에서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맞고요. 또 개인기업 정부단체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서 정확한 사고 징후를 감지하고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융합보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자, 틀린 게 여러분, 융합보안이 인력에 의한 통제 여기에만 주력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2번이 잘못됐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79번은 우리나라 민간 경비업의 발전 방안이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자, 현재 우리 민간 경비에 관한 경비업법하고 청원경찰에 관한 우리 청원경찰법이죠. 자, 이게 이원화돼 가지고 논란이 많으니까 그것을 일원화시키자. 발전 방안에서 논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번 여러분 방범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 자, 규제를 강화해버리면 발전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자, 규제를 완화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또 3번 민간과 경찰 협업체를 구축한다 맞고요. 또 이 경비 관련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서 전문화시켜야 된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79번에는 2번을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4년도 26회 우리 경비 지도사 기출 정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